네, 시장이 굉장히 강한 두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오늘 그런 말들 많이 하신데요. 지수 움직이려면 2차 전지가 가야지. 맞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상승 2차 전지가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축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마감 직전에 대한 전략 이성우 이사,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 흐름 이어진다면 코스닥 오늘 890 돌파도 가능해 보이고 이제 전고점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 효자 종목들 첫 번째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AI 관련주가 영토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력에서 냉각으로 다음 후보는 누가 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김태성 본부장님. 네. 오늘은 갑자기 또 지난번에는 누구냐 일론 머스크가 전력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더니 네. 이번엔 젠슨왕 CEO가 냉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어떤 발언입니까? 사실 이번에 처음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네. 이 데이터 서버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차세대 모델은 이 액침 냉각이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 반도체 IT, AI 집중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아줬던 부분들이 시세가 날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났습니다. 뭐 이제 장비주 쪽에서도 소재주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군들이 시세가 났는데 그 다음 또 그 다음 현재 AI 시대의 수혜를 받을 쪽이 어디냐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지금 찾고 있는 상황 속에 전력 쪽이 한번 좋았잖아요. 그쪽에서도 이제 시세가 한번 나고 또 그럼 그 다음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이런 쿨링 시스템 쪽에 이제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 보니 젠슨왕 CEO의 발언이 굉장히 또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방식에서 지금 이 액침 냉각으로 바꿨을 때 지금 현재 데이터 이 센터에 들어가는 전체 전력 100% 중에 사실 40%는 이 냉각 시스템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액침 냉각을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전력의 사용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소비 전력이 이제 낮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좀 볼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유용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세대 기술로 지금 액침 냉각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어렵다면요. 저 마지막에 액침 냉각 왜 필요한가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고성능 서버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지금 상용하고 있는 액침 냉각의 방식은 공냉식 냉각입니다. 그런데 이걸로만 열을 식히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그리고 전력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수냉식으로 바꿔야 된다. 앞으로 수냉식 액침 냉각에 대한 중요도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관련주로 뭐가 움직이는데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뭐 가스통이라고 닉네임 붙인 GST가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뭐 GST를 비롯해서 K엔솔 그리고 이제 인성정보까지 지금 이제 세 종목이 해당 섹터 이제 대장주로 돌아가면서 이제 수급을 나눠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GST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오면서 가장 거래량이 동반을 좀 많이 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이제 이 뉴스에 걸맞게 최대 거래량, 최대 거래 대금을 이제 동반해서 장중에 이제 59,700원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갔다가 잠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다음 또 그 다음을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이슈로 보기보다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또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GST와 KN솔 인성정보의 이제 약간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 중에서 왜 GST가 가장 강하냐 액침 냉각 방식이 앞서 우리가 자료화면을 보면 1상형이 있고 2상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GST랑 K엔솔 모두 1상형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2상형이 가능한 건 현재 GST로 알려져 있는 상황. 일단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그러니까 연결 자회사가 지금 이 쿨링 시스템에 대한 기술, 국산화 기술을 좀 갖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일단은 GST가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는 K엔솔, 그 다음에 조금 인성정보 순으로
어떤 변동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대장주는 GST라고 했고요.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했는데 네. 현대차증권의 리포트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액침냉각 거부할 수 없는 기술의 변화라고 하면서 GST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근에 액침냉각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이 리포트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GST는 스크러버 및 칠러 장비 납품 업체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액침냉각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상황에서 일상형, 이상형 둘 다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에 따른 매출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새로운 기술 흐름에 발맞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리포트입니다. 안 그래도 김태정 본부장님도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성 이사님, 네. GST의 이 상승 현 구간에서 내리기에는 좀 아쉽죠? 네, 내리기에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내리기에는 아쉬운 상황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서 주가가 반영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여부인데요. 본업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체력은 올해 한 470억 정도가 예상이 돼요. 만약에 핵심냉각 부분에 실제 장비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는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 구조인데 여기에서 5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방향은 위긴 하지만은 한 5,100억 정도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이지만 현재 구간에서 이러한 미래의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는지 판단하는 네.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김태정 본부장님, 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오늘장 특징주를 좀 봤을 때 반도체 내에 핫한 거는 액침냉각이 있고요. 또 잠시 후 저희가 이야기하겠지만 유로모픽 이야기도 할 거거든요. 그렇죠. 계속 무언가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요. 네. 우린 그럼 그 다음 타자를 미리 발굴해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핫한 오늘장에 반응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주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일단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쪽은 테스트 소켓 쪽, 속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 기대감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쪽은 오늘 나온 또 액침 냉각 이쪽, 혹은 이제 다음 차세대 기술하면 또 뉴로모픽이라든지 수급 맞아요. 모멘텀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 뭐 뉴로모픽 관련한 자람 테크놀로지 뭐 이런 쪽이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숫자. 실적이 나오는. 실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테스트 소켓 쪽 같은 경우에는 어제 리노공업이 서프라이즈급의 이제 실적 성과를 좀 달성했기 때문에 리노공업이 가면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 딱 하나가 떠오르죠. ISC. 네, 분명히 이제 ISC라고 하는 기업도 이 테스트 소켓 공정에서 늘어나는 이제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을 생산을 할 것이고 또 이들 산업에 대한 공통점이 하나 뭐냐면 높은 마진율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에서 8%의 마진율을 우리가 책정을 한다면 이쪽은 30%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노공업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다면 ISC도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GST도 ISC도 현재 구간에서 이제 없으신 분들이 매수하려고 딱 차트를 열면 둘 다 불안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네. 하지만 믿고 베팅할 수 있는 거는 저는 ISC 쪽이 아닌가. 왜냐하면 GST 액침 냉각 기술 앞서서 앵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게 얼마만큼의 지금 돈을 벌어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ISC에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숫자가 중요하니까 나는 ISC를 선택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약간 이상형 월드컵처럼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최근 반도체 안에서 실적 숫자라고 하면 리노공업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ISC vs 리노공업 하면은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리노공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성 이사님 옆에서 보고 계셨는데 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 되게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하나만 네. 골라주신다면요. 리노공업도 리노공업 저도 네. 두 분 모두 다 실적의 숫자에 집중해 보면서 리노공업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AI 성장에 따라서 반도체 주목을 한다면은 이 역시 안에서 소켓 파워 주목해보면서 ISC도 같이 눈여겨보세요. 오늘 시장 안에서의 핫한 반도체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서 2차 전지 쪽도 점검을 해보죠.
에코프로 그룹주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는 삼성 SDI가 끌어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끌어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인지 바닥 탈출 신호인지 이성 이사님, 네. 사실 뭐 현재 구간에서도 삼성 SDI가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네. 오늘은 모처럼 여기에 그러니까 이번 그 인터배터리 때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던 에코프로 그룹주 마저 같이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에코프로 그룹이 인터배터리 외 부분에서 발표를 한 건 네. 이제 좀 LFP에서도 전구체 적용을 안 한 부분에 대한 발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타 소재 사업에 대한 확장 부분을 내비쳤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업종 안에서 순환매가 이렇게 도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각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밸류체인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 움직였던 게 양극재 업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까지 함께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다음에 대한 부분 자체는 순환매가 한 바퀴는 이제는 다 돌기는 했어요. 밸류 매력이 부각된 부분이 셀 업체 중에서 삼성 SDI였고 나머지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특이하게 차이 자체는 없는데 밸류의 부담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금 순환매의 중심 같은 경우는 셀 업체 여기에서 양극재 업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의 주가 분위기를 봤을 때 삼성 SDI가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4.79%, 에코프로 BM은 6.53%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지만 바닥은 확실히 다졌다라는 분석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네, 바닥은 확실히 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근거 자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거를 놓고 무조건 바닥이 나왔다고 논하기보다는 현 시점부터는 재고 조정이 나타나면은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라는 점이겠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전기차의 수요 같은 경우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약간의 대체 요인이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도 나타난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의 결론은 바닥은 나온 상황인데 여기에서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속도가 붙기 위해서는 전기차의 수요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가가 상승하는데 그 탄력도는 약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는 약간의 밸류 부담이 아직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나머지 소재 같은 경우에서 계속 순환매가 될 수 있어요. 전고체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톤 정도가 생산이 가능한지를 대입해서 밸류를 땡기는 시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그런 캐파가 늘 수 있는 기업들, 증설하는 기업들을 계속 체크해보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바닥은 다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전고체 이야기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사실 전고체 아직까지도 꿈의 배터리이긴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그 배터리를 상용화하고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시장이 오늘 더 반응을 하느냐? 뭔가 계획이 구체화됐고요. 여기에 정부, 기업 모두 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2028년 목표로 전고체, 리튬 메탈, 리튬 황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삼성 SDI의 경우에는 468 원통형 배터리 라인업을 구축한 상황에서 전고체 배터리 2027년 양산 계획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시장에서 삼성 SDI 주가 반응이 제일 뜨거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부와 배터리 3사가 총력전을 벌인다라는 건 우리가 먼 미래지만 전고체에 대한 밸류를 지금부터 적용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슬쩍 드는데 김대정 본부장님 네. 동의하시는지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네. 2차 전지 생태계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도 저는 조금은 이제 빠르게 땡겨 와서 먼저 이제 주가가 반응하는 쪽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이제 추적 관찰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쪽은 이제 황화 리튬을 좀 생산을 할 수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저도 이제 이사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 반등이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방 산업에서의 수요가 늘어나냐 늘어나지 않느냐거든요. 사실 지금 리튬 가격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공급단에서 지금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야 아무래도 이런 좀 여러 가지 테마가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기대했던 셀, 양극재, 소재 이쪽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후속주자로 차세대 기술에 조금 더 부각
되면서 수급이 이쪽으로 저는 몰리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핵심은 바닥은 다졌는데 그건 공급단의 문제고 수요가 받쳐줬을 때 V자 반등이라던가 추세 전환으로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관련주 현재 구간 어떻게 해야 될지 볼게요. 먼저 삼성 SDI 대표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현재 11.12% 급등하며 45만 9,500원의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달간의 횡보 조정장을 3거래일 만에 혹은 4거래일 만에 만회하고 있는 삼성 SDI 저력인데 여기서 더 들고 가는 건 정답인 것 같고요. 비중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사님? 좀 고민이 되는 구간입니다. 오.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올해 나올 수 있는 이익 대입해보면 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을 한 방에 가느냐 아니면 좀 변동성을 주고 가느냐 여부다 보니까 제가 만약 실제 이 구간에서 비중을 늘릴지 말지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기다림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한 40만 원대 초반의 조정, 이 정도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또는 이평을 붙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좀 비중을 늘리는 대응을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겠다, 추세를 조금 더 눈여겨 보겠다라는 의견. 홀딩이 적합할 것 같고요. 또 한농화성과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볼게요. 전해질 관련해서 그 밑에 시총이 좀 작은 종목 중에서는 탑픽으로 꼽히고 있는데 오늘 한농화성의 주가 상승폭이 유독 큰 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던가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살짝 쉬어서 그러는 건지 오늘 한농화성의 이 폭발적인 상승은요? 좀 시총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분도 있고 우리가 고분작의 물질이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양측이죠. 고분작의 부분과 함께 황화물계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은 되니 안 되니를 따지기보다는 전고체 밸류가 딱 밸류 체인이 나아가면은 두 가지 다 우선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세를 한 번씩 내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2차 전지 양극재 같은 경우가 시작이 될 때 주행거리를 놓고 NCM이냐, NCA냐 이렇게 하면서 막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가들은 2배 났다가 제자리로 다 빠졌어요. 그런 현상처럼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당장의 상용화는 우선 안 되고 파일럿 물량 정도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거의 상용화가 된 정도의 밸류 수준으로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시세가 한 번 더 한 10% 정도, 20% 정도 날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한농화성은 신규 매수는 제한한다. 네. 자제해보자. 마지막으로 김태성 본부장님의 생각도 주시죠. 우리 전고체 배터리주 현재 구간에서는 좀 들고 가자라는 데 의견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는 불가능하다. 맞습니까? 가능한 종목 있는데요. 뭐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현재 위치에서도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이제 황화 리튬에 대한 생산량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이 생산을 하냐, 덜 생산하냐, 이 차이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증설 캐파까지 생각을 해봤었을 때는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좋지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제 연간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 물량까지 감안을 해봤을 땐 저는 상대적으로 더 지금은 매력도가 그러니까 기업에 좋고 나쁘고보단 트레이딩 기준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많은 쪽은 이쪽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신규 매수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워낙 시장 흐름이 좋다 보니까 매도하고 수익 챙길 만한 게 잘 안 보이네요. 조금 더 들고 가보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안팎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정확한 종가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일단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가 좀 눈에 띕니다. 삼성 SDI를 필두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358개 종목의 상승, 반면에 500여 개가 넘는 종목의 하락. 코스닥에서는 상승과 하락 종목의 개수가 좀 비슷합니다. 1.5%가량의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정확한 종가는 김태성 본부장님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우리나라 증시 정말 오랜만에 네. 정말 알맞은 디커플링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지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낙폭이 조금 생각보다 깊게 혹은 크게 나오고 있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엄청나게 빠른 순환매 덕도 좀 봤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까지 정말 오랜만에 강한 반등세를 준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가 좀 쉬어가고 그동안에 가장 각광을 받았었던 HBM 관련주들이 쉬어갔지만 그 빈 공간을 앞서 이야기드렸던 액침 냉각 관련 기업들 혹은 이제 뉴로모픽 관련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빠른 순환매로 돌아오면서 이 반도체 IT 안에서 이제 빠른 수급 순환매가 일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 리튬 가격의 반등 그리고 테슬라의 기술적 반등에 힘입어 그리고 또 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겠다라는 뉴스까지 이제 나오다 보니 2차 전지의 반등세도 굉장히 반가웠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정말 이제 다행스럽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여기서 만약 밀렸다라고 하면 우리가 박스 상단을 보고 다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었던 자리였으나 지금 이 상태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모습으로 지금 종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